구불구불 산세를 휘감아 도는 여기가 어느 강인가 싶지만은 강이 아니라 호수랍니다. 우리나라 최북단에 위치한 인공호수 파로호에서 두 번째 집을 만납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심심산골에 떡하니 자리한 이 집. 여기엔 누가 살고 있을까요? 예, 장작 패는 솜씨 예사롭지 않네요. 이거 뭐 한두 번 해보신 솜씨가 아닌 것 같은데요. 월동 준비죠. 산에 살 때는 월동 준비고, 산에서 이렇게 장마 때 쓰러진 나무도 있고 가져와서 잘라서 준비하고 그렇습니다. 산골에는 겨울이 일찍 찾아오죠. 마당 한켠에서는 또 아내분이 열심히 월동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늘인가요? 아, 네, 이거 마늘처럼 생겼죠? 네, 저기 튤립이에요. 네, 그래서 튤립은 오늘 지금 심는 거예요? 네, 저도 사실 이거를 한 4월, 5월 이때 이제 심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11월 정도에 딱 지금 정도에 심어가지고 겨울을 얘가 이 땅하고 같이 보내야 되나 봐요. 내년 봄에 꽃을 보려면 튤립은 이렇게 차가운 땅에서 겨울을 나야 한답니다. 그나저나 산속에서 맞는 겨울은 또 어떤가요? 서울은 뭐 따뜻하니까 집에서 차 타고 회사 가고 하니까 예, 겨울 같지도 않고, 여기서는 그러니까 사실 뭐 겨울뿐만 아니라 사계절이 다 이렇게 뚜렷하게 느껴지니까요. 아무튼 겨울은 되게 사람을 좀 송곳하게 만들어줘요. 시골에서 산에 있으면. 부부가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눈 뜨자마자 일터로 달려가기 바쁜 도시에서는 쉽지 않은 여유로운 아침이죠. 부부에게도 이런 아침은 이곳에서만 가능한 풍경이랍니다. 아이고, 이 양반 장작만 잘 패는 줄 알았더니 요리 솜씨도 수준급이네요. 산골살이에 익숙해 보이는데 귀촌하신 지 오래되셨나요? 아주 궁금해요. 두 분 뭐 하시는 분이신가? 저희는 이 집 주일이고요. 저는 홍익대학교에서 교수로 있고, 그리고 건축가로 제 설계 사무실을 가지고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이현호입니다. 산골에 사는 농부의 아내입니다. 네. 구미정이라고 합니다. 건축하셨네요. 공간에 대한 끊임없는 실험을 하는 건축가 이현호 씨와 피아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아내 구민정 씨랍니다. 부부는 일주일 중에 이틀을 이곳에서 보냅니다. 주중에는 서울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주말이면 이곳에 온다죠. 도시에서 바쁘게 살다가도 이곳에만 오면 금세 느긋한 산골 사람이 된다네요. 여기 올 때는 쌩 하고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일요일에 다시 돌아갈 때가 되면 이제 항상 아쉬운 것 같아요. 돌아가서 할 이제 여러 가지 일들, 어떤 압박감 이런 것도 여전히 느끼고. 사실 친구들이 가끔씩 그래도 양구 가면 주말마다 양구 가면 뭐 하냐고 물어보거든요. 저는 사실 어떻게 대답할 때가 있냐면, 제가 주말에 서울에 있으면 할 일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서울에 있으면 정말 할 일이 없이 그냥 TV 보거나 책 보거나 누워 있는데, 여기 있으면 집도 고쳐야 되고 뭐 이렇게 바깥에 식물들도 봐야 되고, 그래서 여기 있으면 사실 일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전혀 인연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고향이 이제 안동이고 경상북도 안동이고 부인은 부산에서 어린 시절 보내고 같이 이제 미국에서 한 10년 살다가 들어왔습니다. 10여 년 전 다른 사람의 집을 지어주다가 우연히 이곳을 알게 됐고 파로호를 마주한 이 풍경에 반해 땅을 사고 집을 짓게 됐답니다. 2009년에 처음 이렇게 설계를 마치고 공사를 시작을 했었죠. 젊었으니까 바쁘게 막 뛰어다니다가 집을 완공을 못하고 2015년이 돼서 이제 집을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가꾸기 시작한 게 5년 전입니다. 이 집은 아직도 지어지고 있는 중이랍니다. 건물의 준공은 끝났지만 마무리 공사들이 아직도 진행 중이죠. 건축가 본인의 집이다 보니 급할 것도 없고 그래 하나씩 고민해가면서 마무리하고 있는 중이라네요. 짓는 과정이고 천천히 지어가는 집이니까 놔뒀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 방치된 집 같고 또 너무 산골에 있으니까 또 폐가처럼 보이면 안 되니까 조금은 건물에 이제 마감도 슬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현호 건축가가 처음 짓는 자신의 집이자 언젠가는 부가 여생을 보내게 될 집이라는군요. 이게 느리게 정성껏 완성해가고 있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집을 아이고 이명란 소장님 드디어 오셨네요. 이 집이구나. 아니 이렇게 길게 쫙 펼쳐놨구나 집을. 자 이제 임 소장님이랑 본격적으로 이 집 탐구에 나서 볼까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아 이렇게 숲속에 이렇게 멋있는 집이.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니 먹기는 멀더라고요. 양구가 멀긴 먼데 아니 오는 길이 너무 좋아가지고. 많이 근데 좋아졌죠. 집이 전혀 예상도 못했던 집이 딱 나와가지고 숲속에. 아니 근데 이게 집이 이렇게 잘 숙성이 돼 있네요. 예, 이 집이 좀 거친데 계속 숙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집은 날개가 펼쳐져 있듯 좌우로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크게 2층짜리 건물인 본체와 단층짜리 건물인 별채로 나뉘는데 재밌는 건 두 건물이 떨어져 있는 듯 하면서도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이 공간이 진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여기가 이제 바람길이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전에 이렇게 한옥의 대청마루가 예. 거실 역할도 하면서 그렇죠. 여름에 뒤에 열어두면 예. 이제 바람도 예. 지나가고 하는 거죠. 여기서 뭐 하세요 주로? 여기서 뭐 이렇게 불멍이죠, 뭐. 아, 불멍. 누구나 제일 좋아하는 불멍. 보름달에 불멍. 보름달 있을 때. 두꺼운 콘크리트 구조로 지은 이 집은 넓고 길게 콘크리트판이 펼쳐져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걱정되는 것이 하중이었습니다. 이 기둥이 이렇게 보니까 이게 콘크리트를 받치는 기둥처럼 보이는데 받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치는 건 아닙니다. 그쵸. 다치는 건 아니고 저기 산에서 넘어진 나무가 있어가지고 좀 가지고 와서 사실 이게 네. 붙어 있지는 않고요. 예. 살짝 떨어져 있는데 아. 혹시나 이렇게 처짐이 생겼을 때는 이게 움직여지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좀 이게 좀 처짐이 있었나요?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10년째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럼 시공에 시공에 하자는 없습니다. 하자가 없다는 걸 이게 증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콘크리트가 조금이라도 처졌다면 나무 기둥이 눌려서 저런 틈새가 없겠죠. 아무튼 실험은 성공했네요. 그럼 이제 우리 한번 본편을 한번 예, 그러시죠. 예고편을 많이 안쪽으로 봤으니까 들어가시죠. 본편 좀 구경시켜주세요. 여기 이렇게 멍석을 깔아놓으셨네요. 문을 열면 부엌이 바로 보이는 이곳은 부부가 살림을 하며 머무르는 본체입니다. 그런데 이 넓은 공간이 그 어떤 벽도 없이 하나로 또 뻥 뚫려 있습니다. 야, 안에가 그냥 한 공간이네요, 여기가 다. 사실은 도시 주거랑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 이렇게 반대되는 것들을 좀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방, 거실, 이렇게 부엌 이렇게 기능적으로 나누는 것보다는 거실에서 식사도 할 수 있고 거실에서 잠도 잘 수 있고 그래서 이 공간은 사실은 그 경계가 없는 그런 공간 경계가 없는, 그쵸. 것들을
근데 사실 그런 공간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보면은 글래스하우스라고. 예, 글래스하우스도 거의 마찬가지죠. 국보급 미국 건축물이 있는데. 화장실을 빼고는 어떤 공간에 구분 없이 유리로 지어진 글래스하우스. 당시 건축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집입니다. 도시를 떠나서 집을 짓는다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도시적인 어떤 삶들과 다른 모습들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릇이기 때문에 좀 규격화된 것들, 어떤 효율들 이런 것들은 좀 반대되는 식으로 다른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자연에 따라가고 편안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좀 공간의 낭비도 있어 보이고 하지만 조금 더 그렇게 도시주의랑 반대되는 것들. 그래서 만약에 제가 30평을 지었어도 그냥 방은 없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경계를 없애고 보니 공간을 어떻게 쓸 것인지는 사는 사람이 정하기 나름이네요. 공간 곳곳에 놓여있는 투박하지만 멋스러운 이 소품들도 공간에 맞게 이현우 건축가가 직접 만든 가구들이랍니다. 식탁 테이블은 테이블 받침하는 다리는 그 공사 현장에서 우리가 그 비계텔 있죠. 쓰다가 버리고 간 게 있어서 그거를 이렇게 제가 절단해서 용접해서 다리를 만들었고요. 가구들도 사실 거의 대부분이 그 제가 이 현장에서 옛날에 쓰시던 거나 이런 것들을 버리기 아까워서 가져온 것들도 많고요. 저희 살림살이는 대부분 리사이클 된 거라고 할 수 있죠. 정말 감각이 남다르시네요. 그나저나 이 철문 1층의 한가운데 웬 철문일까요?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아, 여기 또 가운데 무슨 쇠 상자가 하나 박혀 있는데 보통 이런 거에는 금고가 있거든요. 아, 그렇죠. 네, 보통 이런 데 금괴나 뭐 이런 거 이렇게 금송아지 이런 거 놓는 데인데 이 금고인가요? 엄청난 철문이 있어요, 이게. 이 화장실이 안에 있습니다. 근데 아, 이게 화장실이에요? 예, 화장실 문인데 아, 그래서 소떼백기 무슨 아, 여기가 화장실이었군요. 역시 독특합니다. 용도에 맞게 잘 분리된 화장실에서도 눈에 띄는 곳은 바로 이곳. 햇빛이 쏟아지는 샤워 공간이랍니다. 근데 여기 자연광이 엄청나게 들어와가지고 이건 보도 듣도 못한 화장실. 아니 문부터 충격적이었는데 배관도 그대로 노출돼 있고 공사 현장에서 공수된 화산서까지 인공적인 소재들과 자연 소재들이 섞여 있는데도 묘하게 어울리네요. 그러면 이거는 뭐 무슨 우리 욕조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자연에 있는 이렇게 무슨 그 웅덩이에 있는 기분일 것 같아요, 여기는. 그리고 삼각형으로 천창이 나 있는 모서리 공간. 이렇게 이 집에는 모서리 공간이 많은데요. 벽과 벽이 만나는 공간의 끝. 자칫 버려지기 쉬운 그 공간의 천정을 열어 이렇게 빛을 들이고 있답니다. 여기가 이제 2층으로 올라가는 모서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선 공간인데 2층에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게 모서리가 이렇게 열리는 공간이죠. 그래서 시선들의 어떤 전환을 이루어주는 공간이고요. 그냥 빠르게 걸어서 이렇게 돌기 바쁜 공간보다는 새로운 시선들이 만들어지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이게 그런 공간의 여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하, 죽은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시선이 열리는 공간이네요. 이렇게 모서리와 각이 많은 것도 이현우 건축가의 의도랍니다.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네모 반듯한 집이 아니라 자연을 바라보는 가장 자연스러운 각도로 집을 앉혔답니다. 그러다 보니 선과 선이 만나고 조금씩 각을 이루며 펼쳐진 집이 된 것이죠. 이제 2층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이게 2층으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야, 이 계단도 널찍하고 좋다.
와, 여기도 원룸이네요. 그냥 한 공간이네요, 여기도. 예, 여기도 한 공간. 예. 2층도 마찬가지로 공간을 나누는 벽이 없는데요. 하지만 책을 읽기도 하고 또 휴식을 취하고 잠을 자는 동선이 나름의 흐름 안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공간은 내부뿐이 아니라 외부로도 열려 있습니다. 바로 자연을 향해서지요. 전망은 여기가 훨씬 더 좋고. 여기가 이제 양구만대루라고 양대루. 양대로. 아,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양대로 괜찮다. 여기 그 뭐지 자작나무가 네, 쫙 자작숲이 보이는 게 있죠. 소나무 한 그루 딱 걸려 있고 뒤로 자작나무 있는 풍경이 거의 그림 한 폭인데요. 저 전봇대까지 또 여기서는 멋있어 보여요. 여기 오니까 또 이런 그 자연 소재로 된 등 이거 선생님 만드신 건가 보죠? 예, 여기 살이 있는 나무로 예. 요 밑에 있는 나무의 껍질이 위에 아 껍질 이거는 얘는 옷이고 얘는 몸이고 그 안에 이제 등을 넣으셔가지고 그냥 만드신 거군요. 예. 네. 그냥 나무 껍질 하나 걸었을 뿐인데도 참 운치 있고 멋있죠. 2층은 외부로도 바로 이어지는데요. 나무 데크가 깔려있는 이 공간은 두 개의 건물이 만나는 공간이자 1층 별채의 지붕입니다. 이렇게 이 집은 내부에서 외부로 또 2층에서 1층으로 끊임없이 이어지네요. 이쪽에 이제 계단이 있네요. 예, 저쪽 공간이 이제 이렇게 내려와서 하랑채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계단을 따라 내려오면 이렇게 다시 1층의 정면으로 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공간 별채로 가보겠습니다. 길게 일자로 이어지는 별채는 부부가 워크샵, 전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별채도 벽이 없네요. 그럼 집이 이제 내외부로 해서 이렇게 관통을 해가지고 한 동선으로 선으로 이렇게 쭉 연결되겠네요. 그렇죠. 경계를 짓지 않은 공간들이 안과 밖으로 그리고 위아래로 흐르고 있네요. 이 집에서 보내는 부부의 시간도 도시와는 다르게 흘러갑니다. 각자가 좋아하는 공간에서 오롯이 자신에게만 집중해보는 시간이랍니다. You're all that I am, founded by the sun. 여기 오면 뭘 하는지 사실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만큼 여기 와서 하는 일들에 막 집중을 해서 그런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주변 모든 것들이 고요에 들어가는 휴식의 시간. 부부에게는 이곳에서의 순간순간이 보고 또 봐도 질리지 않는 오래된 영화 같답니다. 다들 참 바쁜데 뭘 위해서 이렇게 바빴나 막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없으면 어떻겠나 싶어요. 여기가 없었으면 모든 것들이 이렇게 고요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잠자는 시간처럼 되니까 이게 좋죠. 한번 푹 자고 나온 느낌 확실히 드는 거죠. 이제 집을 다 둘러봤는데 어떠셨나요? 10년 정도 여기서 지내면서 뭔가 이렇게 좀 바뀌신 건 없으세요? 막상 이렇게 지내보니까 아 이게 벽이 없어도 사는데 전혀 불편하지 예, 않고 건축이라는 그런 경험이 아 사람이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구나 하는 거를 많이 느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건축이 근본적으로는 그거 경계를 만드는 거잖아요. 자연과 경계를 짓는 거고 이웃과 경계를 약간 짓는 거고 가족 간에도 사실은 벽을 통해서 경계를 만드는 게 건축의 본질인데 선생님 집에 보면은 그런 경계라는 게 굉장히 이렇게 막 뭉개진 거예요. 이렇게 선을 뭉개가지고 자연이 집으로 쑥 들어오는 그런 경계를 없애는 거. 그다음에 일단 벽이 없어가지고 모든 공간이 통합되는 거.
공간의 높낮이의 경계를 없애는 거 그런 것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재밌는 구경을 했고 이제 제가 앞으로 몇 년 후에 할 일을 미리 경험을 하게 돼가지고 예습을 충분히 한 것 같아요. 아 그래 건축가 지분이 이래야 된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삶의 모습이 다양하듯 집의 모습도 다양하게 집에 사람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맞추어 집의 틀을 깨보는 과감한 시도. 어떠세요? 이런 집도 괜찮지 않은가요?